이렇게 변비가 있었다가 어떤 때는 또 설사가 있고 이렇게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는 막 변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제발 설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또 설사가 시작되면은 막 계속 설사를 하니까 막 기력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비라는 거는 그 원인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변비의 원인 크게는 식이섬유의 부족과 수분의 부족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제 노폐물들이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흡수되고 나서 생기는 그 찌꺼기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대변량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이렇게 이제 동양인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예전에는 왜 그 뭐 노상방뇨 요즘은 노상방뇨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변량을 보고 굉장히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이만큼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육식과 이제 채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좀 더 우리나라보다 이제 채소를 더 많이 먹는지 어쨌든 거기는 대변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식이섬유를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변량이 달라지는데 그 대변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변량이 어느 정도 돼야 얘가 장을 자극을 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의 양이 얼마 차지 않으면 이 장 운동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장 운동을 시켜주는 그 시발점이 이게 그 노폐물들이 이끌고 나가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이제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모든 영양을 최후의 순간까지 쓸 수 있는 건 다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변에 이제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을 장에서 막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니까 이제 수분을 계속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 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변에 수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으면서 단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좀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수분을 너무 적게 섭취를 해버리면 내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어디에서라도 수분을 자꾸 가져왔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런 생활이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수분 섭취가 이제 적은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습관적인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변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뇌에서 명령을 잘 내려주지 못할 때. 그러니까 물론 장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고 다시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내려보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의 어떤 극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파킨슨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변비가 심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비가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킨슨씨 병의 그 이제 전조 증상으로서 진단할 수 있는 그 전조 증상으로서 그 심한 변비를 예로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뇌세포가 일정 정도 망가지다 보니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와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추어서 그럼 나는 왜 파킨슨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데 왜 변비가 있을까? 여기에 왔을 때 이 뇌에서 그 신경 신호 전달해주는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나한테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물도 중요하지만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렇게 신경 전달에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나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장내 어떤 미생물의 생태계로 이제 살펴본다라면 이게 그 장내에는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 종류가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다고 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균총,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균총이 다양하지 않다 보면 또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도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그 장내 유익균도 다양하게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장내에 균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그 공기 중엔 다양한 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균총을 만들어가는 건데,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태어나자마자 이제 초유를 먹이라고 하잖아요. 초유에는 그 루테리 유산균이라는 그런 균과 어떤 비피더스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테리 유산균을 그 예로 들어본다면, 루테리 유산균은 그 입안에도 위 점막에도 소장에도 대장에도 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산균이 실제로 위에서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유산균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유산균 제품을 먹었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10을 먹는다고 치면 8, 9 이상이 위산에서 사실상 이제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루테리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뭐 코팅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위산뿐만이 아니라 담즙산, 그것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12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위산이라든지 담즙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산균들이 있고, 그리고 그 균마다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지금 루테리 유산균을 이제 예로 들었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루테리 유산균은 이제 소장까지 도착을 하면 얘가 소장 점막을 이렇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쫙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장 점막이 이제 얘가 느슨해지면서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느슨해지면서 이게 이제 그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이 흡수된다든지 아니면 독성 성분들이 이렇게 흡수돼서 얘가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쫙 코팅을 해주면서 나쁜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의 대변도 잘 보고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 유산균 제품을 먹을 때는 그냥 평범한 걸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건강식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원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유산균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람당 뭐 1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가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강하고 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변비 상태가 좀 심하다 이럴 경우에 나는 왜 유산균 제품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유산균 제품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몸 상태가 따라서 다른 거예요. 조금만 도와줘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 몸 상태가 이미 그 장 환경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밭으로 치면 황무지처럼 황폐화된 그런 밭에는 거름 조금 준다고 되지 않잖아요. 완전히 갈아엎고 거름도 대량으로 주고 물도 그냥 막 부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내가 약간 고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그런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설사라는 게 원래는 모든 증상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라는 것도 아까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 수분을 갖다 쓰기 위해서 물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사라는 것도 내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장내에 안 좋은 세균이 너무 많아. 막 그래서 얘가 내 장을 막 망가뜨리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장액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다 쏟아 부어서 얘를 얼른 체외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설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이건 장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설사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인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런 경우 말고도 이제 위장 자체가 뭐 비의 기능이 다 안 좋아서 그렇게 그런 기능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막 이렇게 그냥 물 쏟아내듯이 하는 그런 설사가 아니라 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제 잠깐씩 하는 그런 설사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막 장염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설사일 경우에는 이제 그 설사를 물설사 하듯이 하고, 그리고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론시병 같은 경우가 장 점막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막 염증이 쫙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럴 땐 염증 물질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이럴 때는 막 설사를 하루에도 막 10번, 11번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랑 변비를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면, 설사라는 것은 장내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변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꼭 유해균이 많은 것보다도 그 균총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분과 식이섬유, 그거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변비가 심하다 보면 이제 변비약을 먹잖아요. 그럼 변비약을 먹다 보면 억지로 막 장을 긁어내서 막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오빠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오빠가 이제 전신마비로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이 이제 46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을 혼자서 못 보니까 이제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장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관장약을 써도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을 한번 보려고 하면 관장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럴 때 제가 한의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장내 유익균을 대량으로 넣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이라든지 제품,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해 주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 변비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식이섬유, 수분,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미네랄, 그리고 장내 유익균, 이거를 대량으로 보충해 주는 것, 이런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약을 먹어서 내성이 생기는 건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또 설사가 생기면 그냥 당연히 설사약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설사라는 것도 분명히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설사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 또 막내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막내가 이제 설사를 이제 좀 심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기를 제가 진료하는 동안 돌봐주셨던 분이 막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가려면 엄마 바쁜데 이제 그럴까봐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설사 멈추는 지사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열이 펄펄펄 막 끓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염증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딱 막아놓으니까 그 염증에서 오히려 열이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설사가 난다고 했을 때도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근본 원인을 다스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지사제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을 너무 우선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면, 내 몸에 유해균이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지사제를 먹일 생각부터 하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근데 당장 내 아이가 설사를 하고 그러면 뭐라도 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거의 약 이상으로 효과가 좋은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예요. 그러니까 마죽을 이렇게 쑤어서 먹이면, 그냥 마 단일 제품? 그냥 단일로 그걸 죽을 쑤어서 이렇게 먹여도 되고요. 아니면 쌀이랑 마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죽을 쑤어서 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이제 좀 탈이 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설사를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그 백편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편두를
이제 갈아가지고 그걸로 백편두랑 말을 섞어서 죽을 쏘아서 먹이면 장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설사가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